네, 그럼 오늘 302 전자수학 27번째 시간 시작하겠어요. 보니까 30번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제 2시간 더 남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있는 월요일, 수요일 수업.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기말고사를 볼 텐데 기말고사에 관해서는 다시 이메일로 여러분한테 좀 물어볼 것도 있고 하니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7.6은 Some Noise Definitions and Other Topics라고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여러분이 알아야 될 키워드가 소위 말하는 a white noise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화이트 노이즈의 당연히 definition뿐만 아니라 property인 뭐 n of t라고 할까요? 노이즈니까 n auto correlation 펑션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다음에 파워 스펙트럼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화이트라는 것과 반대되는 뜻으로 이제 colored라는 뜻이 colored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의 반대말은 colored noise인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화이트 노이즈가 아니면 다 colored noise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화이트 노이즈도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 학부에서는 한 종류만 이제 배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좀 대학원 가면 조금 다른 게 있다 이 정도만 알아놓으세요. 자, 화이트 노이즈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화이트 노이즈는 먼저 White and stationary noise인 것 중에서 이렇게 정해요. 그러니까 White and stationary noise로서 이렇게 노이즈로서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돼 있죠. 요 n not이라고 읽어요. 예, n not 이렇게 n not n not 이렇게 n 제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n not이라고도 읽어요. not가 0이라는 뜻도 되죠. 예. 이게 2가 왜 있는지가 참 미스테리인데 이것은 이제 챕터 8 들어가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left hand side는 f의 펑션이니까 이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for all f 이런 말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파워 스펙트럼이 f의 함수로서 컨스탄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그림이 있듯이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거 고치다 말아서 안타깝네요. f고요. 네. 이게 이제 n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라고 할 때 이렇게 당연히 양수고요. 여기서 n not은 양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컨스탄트예요.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컨스탄트.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의 화이트 노이즈인데 물론 이제 여기서 밴드 리미티드 화이트 노이즈라는 것이 또 나와요. 좀 이따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Y센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일 때는 파워 스펙트럼의 인버스 푸리어 트랜스폼을 하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오브 타우가 나왔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알듯이 컨스탄트는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면 디렉 델타 at DC가 되죠. 이 컨스탄트라는 게 이게 DC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DC는 엄밀히 얘기하면 다이렉트 커런트지만 상수라는 뜻이죠. 상수는 트랜스폼 하면 디렉 델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요. 오토 코릴레이션은 요 같은 상수 곱하기 델타 오브 타우. 여기서 델타는 디렉 델타 펑션이고요. 그래서 이걸 타우 축이라고 하면 오토 코릴레이션은 이렇게 뭐 헷갈리면 뭐 이렇게 두 줄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디렉 델타 펑션이라는 거예요. 디렉 델타 펑션. 자, 그러면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뜻하는 게. 이게 뜻하는 게 뭐죠? 일단 우리가 뭐 파워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자, 노이즈 파워는 어떻게 됩니까?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는 파워 스펙트럼을 적분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분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컨스탄트를 적분하니까 무한대죠. 파워가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는 by definition 파워가 무한대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얘는 본래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제로에서 타우 이퀄스 0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면 나와야죠. 그런데 어떻죠? 예, 제로를 사실 넣는다는 게 의미는 없지만 제로를 넣으면 무한대죠 사실. 네, 그래서 파워가 무한대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비교를 하나 하면 그러면 RNN에서 어떤 타우가 제로가 아니고 어떤 플러스 엡실론,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어쨌든 0이 아닌 아주 작은 값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일이 생겨요? 이게 델타니까. 델타 펑션이니까 이게 0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t축일 때 우리가 어떤 점 t0와 아주 조금 떨어진 t0 플러스 엡실론에서 요 랜덤 프로세스 n을 관찰하더라도 이 두 개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 오토고날 하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평균, mean 값을 정의할 수 있어요. 평균. 네. 우리가 사실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라고 하는 것은 사실 f가 for f 절대값이 for sufficiently large 뭐 f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뜻이죠. 그렇죠? for sufficiently large f까지도 컨스탄트란 뜻이지 실제 엔지니어링 센스로 이게 정말 무한대인 건 없잖아요. 수학적으로는 존재해도.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뭐냐면 이게 가다가 언젠가는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얘도 사실 디렉 델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연속 함수일 가능성이 높죠.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평균은 뭐예요? 평균. 사실 뭐 파워가 무한대인 시그널의 평균을 물어보는 건 좀 이상한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게 파워 스펙트럼이 저 멀리 가면 이렇게 0으로 간다고 해보세요. 그 얘기는 얘가 사실은 디렉 델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높고 네로우 하면서 이렇게 돼 있는 함수죠. 여기 가면 0이고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네. 타우가 그 y 센스테이션의 랜덤 프로세스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타우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0이거나 컨스탄트거나 아니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피리어딕한 그런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0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0이란 얘기죠.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zero mean y sensationally 랜덤 프로세스가 zero mean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사실 엄밀히는 이게 뭐 수학적으로는 zero mean이냐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zero mean y sensationally 랜덤 프로세스가 화이트다. 그러면 이제 이런 뜻이에요. 좀 독특하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말했듯이 요거는 이제 수학적인 거고 엔지니어링 센스로는 사실 히스토리가 있어서 이런 거예요. 이 thermal noise in the circuit 또는 electrical 또는 electronic device 또는 뭐 서킷에서 thermal noise라는 게 뭐라고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도선이 있으면 conducting wire죠, 그렇죠? 여러분 그 할러데이 레즈닉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배웠던 물리책을 보면 아이디얼 컨덕터와 리얼 월드 컨덕터 그러니까 컨덕팅 와이어죠, 그렇죠? 그걸 구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얼 와이어 또는 아이디얼 컨덕터는 그냥 저항이 0 이렇게 되고 또 특징이 뭐죠? 모든 지점에서 전위가 동일하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어떤 전위를 걸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네. 여기 사실은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면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렇죠? 네. 여기서 요 나온 만큼 다 쉬프트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요거가 실제로 아이디얼이 아니면 저항 값을 갖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 럼프트 서킷으로 생각해서 어떤 포인트 한 포인트에 저항이 다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일렉트론이 이 전기장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잖아요. 끌려가면서 여기 어때요? 여기 머티리얼에 특히 메탈이죠. 메탈에 보면 메탈도 이렇게 뭐 구리 도선이라고 하면 카퍼들이 이렇게 원자가 배열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어때요? 그게 그냥 정말 슈퍼컨덕터가 아니기 때문에 어때요? 얘가 이 전위에 의해서 가속 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중단하고 가속 운동을 하려다 중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운 이 초등학교 6학년에 나오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못을 이렇게 박아요. 균일하게 뭐 불균일하게 이렇게 박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다 구슬을 하나 주면 이렇게 굴러가다 퉁 튀고 퉁 튀고 퉁 튀고 퉁 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이걸 높이면 전위가 높아지는 거에 해당하고 뭐 하면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오음의 법칙을 설명을 좀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압을 걸었더니 뭐 전류가 갑자기 스퀘어로 증가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예. 맞아요? 예. 요런 이유죠. 그래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요 일렉트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굉장히 많은 컨덕팅 일렉트론들이 어때요? 이 전위가 걸리면 그때부터 이동하려고 하는데 부딪히고 하는데 이게
어떤 놈은 이렇게 퉁 튀고 어떤 스냅샷을 찍으면 가속되고 있고 어떤 놈은 튀겨서 이쪽으로 가고 있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딱 요 지점에서 생각하면은 어때요? 전자가 통과하는데 왼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튕겨가는 이런 거 다 생각하면 뭐라고 볼 수 있다고요? 이게 일종의 IID 랜덤 베리어블들이 마구마구 더해진 것처럼 돼서 하여튼 이 기계공학에서 뭐 더말 미케닉스 또는 스태티스티컬 미케닉스라는 게 있어요. 주로 이제 열이라든가 뭐 이런 입자라든가 이런 거 다루는 스태티스티컬 미케닉스라는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다루어 놨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전자회로 시간에 그 디퓨전 배우잖아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예. 디퓨전 관련해서도 또 스태티스티컬 미케닉스가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인슈타인도 사실 스태티스티컬 미케닉스도 했죠. 그래서 놀랍게도 전자회로 수업을 들으면 또는 전자 소자 수업을 들으면 아인슈타인 이름이 막 나오면서 야, 인간은 도대체 안 한 게 뭔가 뭐 이런 감탄을 하게 되는 경험들을 조금씩 했을 거예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 더말 노이즈가 이제 있는데 이게 뭐예요? 전자 하나하나가 막 튕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관찰하면 전류가 갑자기 어떤 컨스탄트 민이 있는데 쭉 흐르니까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플러스 그 어떤 상수 아래 위로 막 이렇게 흔들려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전자 하나가 반대로 튀고 오른쪽 튀고 왼쪽으로 튀고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시그널이 굉장히 주파수가 높은 시그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스태티스티컬 미케닉스 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양자역학적 효과까지 계산해서 해봤더니 여기 나오는 게 이제 흥미로운 식이에요. 리지스터 이건 아이디얼이 아니라 리얼 월드 리지스터예요. 저항. 그러니까 정말 도선일 수도 있어요. 카퍼 와이어도. 그것이 어떤 템퍼러처 T 켈빈 TK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전압 부위를 딱 걸면 본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본래는 그냥 컨스탄트 전류가 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더해진다고요? 이 N of T라는 노이즈 성분이 더해져서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R 값을 가지고 럼프트 서킷으로 봤을 때 이게 V라면은 본래 전류는 어떻게 돼야 돼요? I는 I of T죠. I는 그냥 R분의 V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여기에 어떤 N of T가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N of T를 우리가 스태티스티컬 미케닉스 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했더니 어때요? 막 곱하고 뭐 했더니 항상 나오는 사람들 있죠. 뭐 켈빈뿐만 아니라 예, 뭐 다른 사람들 이름도 막 등장하죠. 예.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요 알파에 보면 뭐 볼츠만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요런 더말 노이즈가 서킷에 있는 더말 노이즈가 왜 더말 노이즈라고 하냐면 온도 때문에 그렇죠. 이 더말 노이즈 템퍼러처 때문에 요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얘가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걸 그려 보면 이게 주파수라고 하면 이게 낮은 주파수에서는 상수다가 뒤로 가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그런 게 돼요. 근데 요 거의 컨스탄트인 요 주파수를 봤더니 어떻더라고요? 예, 기가뿐만 아니라 테라헤르츠까지. 그러니까 이게 기가죠. 9기 비슷하잖아요. 땡큐 고맙게도 그렇죠? 그러면 이게 3승 다음에 이게 테라헤르츠죠. 그렇죠? 테라헤르츠 이렇게 쓰잖아요. 테라헤르츠 맞아요? 네, 테라헤르츠 대역까지도 거의 플랫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통신을 할 때는 어때요? 그 소위 말하는 라디오 웨이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스펙트럼 중에서 라디오 웨이브를 쓰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1000기가 이렇게 안 쓰고요. 기껏 해야지 뭐 한 60기가, 뭐 30기가 이런 데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더말 노이즈가 서킷의 더말 노이즈 또는 안테나도 마찬가지죠. 안테나도 도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EM 웨이브가 임핀징 할 때 여기서 뽑아내면 어떻다 그랬어요? 굉장히 시그널이 약한데 우리가 그거를 들여다보겠다고 증폭을 막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어요. 이런 더말 노이즈가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비록 이제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필터링을 하죠. 통신할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필터링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만 본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수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필터링해서 좀 이따 나올 밴드 리미티드 밴드 패스 화이트 노이즈로 보나
아니면 이렇게 보나 뭐 필터링 하고 나면 똑같죠. 그래서 이제 이 수학적으로 완전히 플랫한 녀석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편리한지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f가 좀 작을 때 어떻게 해서 여기 2분의 n not이 for all f가 되느냐 해보면 여러분이 요거를 요 exponential 펑션을 그 맥클로린 시리즈로 또는 테일러 시리즈 expanded at origin, about origin으로 해보면 어때요? 1 더하기 한 다음에 요거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빼고 나면 어때요? 1 없어지고 그렇죠? 요 녀석이 그대로 여기 있어서 캔슬 되면서 그냥 2분의 n not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그냥 2분의 n not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템퍼러처가 변하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여기서는 별로 변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어떻게 되면 템퍼러처가 많이 변하면 어때요? 이 말했던 이 up to 몇 헤르츠까지 플랫하냐는 바뀔 수 있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루는 이 테일러 점계 first order approximation이 맞는 지역에서는 뭐 온도에 크게 상관은 없는 거예요. 참고로 이게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려보면. 그래서 예전에는 그 안테나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정말 노이즈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그러니까 라디오 애스트로노미 이런 데서는 이 서킷 있잖아요. 서킷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쿨다운해요. 최대한. 그럼 어쨌든 노이즈가 줄어드니까.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는 큰 이펙트는 없는 거예요. 물론 요 근처 가면 이펙트 크게 나타나죠. 하지만 낮은 영역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 자, 어쨌거나 자, 이게 그래서 아이디얼 화이트 노이즈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로 패스, 밴드 패스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그 화이트 노이즈가 두 종류 있다고 했는데 그 두 종류의 그 한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와이센 스테이셔너리가 아니면서 화이트 노이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얼한 플랫 스펙트럼을 갖는 화이트 노이즈가 있었고 그 다음은 로 패스, 그 다음에 밴드 패스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 두 개를 더 배울 텐데 그림을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요게 이제 요게 로우 패스 화이트 노이즈라고 화이트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밴드 패스 화이트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뭐 자명하죠. 로우 패스는 말 그대로 다 F로 바꿔야 되는데 네, 이거는 2W분의 P로 해도 되고요. 네. 자, 로우 패스는 DC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DC 성분 제로에서 요 높이로 어떤 frequency W 헤르츠까지 플랫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주로 이제 통신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루니까 N of T는 리얼이에요. 리얼 밸류드.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니까 파워 스펙트럼이 어떻다고요? 시메트리컬하다고 했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로우 패스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밴드 패스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 F로 바꿔야 되겠네요. FC 센터 프리퀀시라고 해서 F sub C를 쓰겠어요. 이게 제로를 썼는데 이게 제로가 좀 안 좋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도 2W분의 P.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로 패스인 경우와 요 밴드 패스인 경우가 뭐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이래요. 사실은 이제 밴드 패스일 때는 요 센터 프리퀀시라는 게 있고 밴드위스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파지티브에서만 보고 얼마나 차지하느냐로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주파수 할당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도 다 쓰인다고 했어요. 5G 주파수 할당 이런 거 기사를 찾아보면 다 플러스에서만 할당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제가 FC를 쭉 낮춰서 2분의 W까지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에서. 그러면 요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쭉 이렇게 가운데로 몰릴 거 아니에요? 홍해가 다시 닫히듯이. 예, 모세가 통과하고 나니까 홍해가 다시 닫혔죠. 그런 것처럼 얘가 이동하면은 어떻게 돼요? 네, 요렇게 되죠. 보세요. 여기가 극단적으로 요 지금 FC가 2분의 W와 가까워지면 그렇잖아요. 네, 여기가 2분의 W가 되면서 이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이런 아이디얼 밴드 패스 화이트 노이즈와 아이디얼 로우 패스 화이트 노이즈에서
이 밴드위스를 디파인 하는 게 어떤 학생들은 이거 2W 같은데 왜 W라고 하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포지티브에서만 생각해야 되니까 예, W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것, 말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넌 플랫한 여전히 화이트 노이즈인데 이 화이트 노이즈들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도 알고 싶죠 우리가. 자, 그러면 일단 파워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파워는 이제 어떻게 되죠? 얘를 적분하는데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높이가 2W분의 P이고 폭이 2W니까 적분하면 P가 되죠. 그래서 얘가 P예요. 그 다음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얘를 이제 이 렉탱귤러 펄스를 인버스 트랜스폼해서 보면 P sync 2W 타우 이렇게 되는데 말했지만 저는 이 sync of x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을 좋아하냐면 sin pi x over pi x x not equal to 0 1 when x equals 0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 책에 이 피블즈 선생님은 이 파이를 빼고 다 했던데 이거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도 주의를 하세요. 통신을 전공하느냐 아니면 뭐 제어를 전공하느냐, 통신을 전공할 때도 뭐 아니면 뭐 레이더를 전공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싱크 펑션을 정의할 때 저 파일을 넣어서 정의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파일을 넣는 걸 매우 좋아해요. 이걸 아예 t를 써서 타임으로 다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 얘 그래프를 생각하면요. 자, 일단 t가 0일 때는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매 자연수마다 제로 크로싱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터치라고 1, 2, 3, 4 하면서 줄어들고 얘가 even symmetrical하죠. odd 펑션이니까.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sync t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 타임 펑션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할 수 있죠. 됐습니까? 이를 x라고 해봐요. 그러면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이렇게 렉탱귤러 펄스 모양을 가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지만 요거 적분하면 요 높이가 돼야죠. 따라서 이 높이가 1이 되죠. 폭이 1이니까. 아시겠어요? 요 넓이가 1이 되면서 그래서 요렇게 기본적으로 기억해 놓으면 매우 편리해요. 여러분. 또 거꾸로 뭐 주파수 도메인 상에서 싱크면 타임 도메인 상에서 뭐 렉탱귤러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파이를 넣어서 sin 파이 t 오버 파이 t를 싱크 t라고 정의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싱크 한 다음에 요 아규먼트가 이렇게 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요 아규먼트가 매 정수마다 그쵸? 매 정수마다 크로싱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타우가 n 오버 2w에서 크로싱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을 여기 그려놨어요. 여기에 파이를 집어넣었는데 이거 네,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1 over 2w 이렇게 합시다. 1 over 2w 2 over 2w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제로 크로싱을 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봤던 그 정말 아이디어라는 화이트 노이즈와 어떻게 다르죠? 네, 얘는 조금 이제 서로 다른 타임에서 보면 코릴레이션이 있죠. 이렇게 넌제로 코릴레이션이. 아까는 엡실론만큼만 벗어나도 코릴레이션이 없었잖아요. 오소고날 했잖아요. 얘는 코릴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밴드 패스인 경우를 봅시다. 밴드 패스인 경우는 그림을 그리면 여기도 있지만 어떤 절대값 f가 f0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w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되고 얘를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그런데 이것을 직접 인버스 트랜스폼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또는 트릭을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 렉탱귤러를 어때요?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쉬프트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죠? 디렉 델타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펄스를 생각하고요.
여기다가 convolved with 델타 f-fc 플러스 델타 f-fc라고 생각을 하면 something에다가 얘를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인버스 트랜스폼 한 것에다가 곱하기 얘를 인버스 트랜스폼 한 건데 얘는 인버스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돼요? 2배의 코사인 이렇게 되지 않나요? 2파이 fct 이렇게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얘가 인버스 트랜스폼은 e to the j 2파이 fct가 될 거고 그 다음 게 또 e to the 네거티브 j 2파이 fct가 되니까 얘를 2를 나누고 2를 곱하면 얘가 코사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배의 코사인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요 녀석은 뭐예요? 프리퀀시 도메인 렉탱귤러니까 타임 도메인 싱크가 되는데 이제 주의할 것은 요 폭 생각하면 절반으로 줄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1 over w마다 제로 크로싱을 해요. 엔벌로프가 그것을 뭐예요? 코사인 2파이 fct로 모듈레이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여기 p 싱크 이제 w 타우 위에서랑 다르죠. 2가 빠졌죠. 그 다음에 코사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파워가 똑같도록 만들어 놨어요. 스케일을.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요 면적이 똑같죠. 요 면적 합쳐 놓은 게 그 얘기는 뭐냐면 타우가 제로일 때 저 두 랜덤 프로세스가 화이트 노이즈가 파워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타우 제로 넣으면 1 되고 1 되고 p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얼 로 패스, 그다음에 아이디얼 밴드 패스, 화이트 노이즈도 이제 배웠어요. 자, 그리고 화이트 노이즈가 아닌 모든 것은 이제 컬러드 노이즈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YSN 스테이셔너리로 한정한 다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YSN 스테이셔너리가 아니면 뭐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엄밀히 얘기하면 YSN 스테이셔너리가 그러니까 앨리스드 YSN 스테이셔너리가 아닌 랜덤 프로세스는 다 컬러드 랜덤 프로세스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 이 정의에 따르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 가면은 화이트 노이즈를 좀 더 제너럴하게 정의하는데 글쎄요. 공대 엔지니어링 특히 통신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심지어 그 경우를 거의 다루진 않는데 어쨌든 있다는 것만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 보면 이것도 오메가로 돼 있는데 어떤 컬러드 노이즈를 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치 코시 덴서티처럼 돼 있는 이런 파워 스펙트럼을 주는데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코시 PDF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은 이렇게 이런 더블 익스포넨셜이고 맞아요? 예, 투 사이디드 익스포넨셜이고 투 사이디드 익스포넨셜 즉 라플라스 랜덤 베리어블의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구해보면 또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맞습니까? 그래서 잘 중요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워 스펙트럼이 주어지는 컬러드 노이즈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YSN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 오토 코릴레이션은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것을 이그젬플러 하나 줬고 여러분이 이제 홈워크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디바이스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이 이 시간에서도 봤지만 프로덕트라는 것은 이제 곱이란 뜻이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도 쓰지만 프로덕트 이렇게도 쓰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O 타임스 이렇게 O 타임스 이런 용어로 라텍이라는 그 조판 명령 언어에서 이렇게 쓰죠. 그래서 O 타임스란 다음에 여기 이제 X of T가 들어가고 여기에 예를 들면 뭐 A0 코사인 뭐 2파이 F0T 이런 게 이제 곱해질 때 Y of T 즉 아웃풋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통 이게 랜덤 프로세스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곱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봤겠지만 얘가 리얼이고 얘도 리얼이면 얘도 리얼이면서 어때요? 얘가 예를 들어서 베이스 밴드 시그널이면 얘가 이제 밴드 패스 시그널로 바뀌죠. 맞습니까? 왜 그래요?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디터미니스틱이라고 하면 x of t 곱하기 A0 코사인 2파이 FC라고 합시다. FCT인데 센터 프리퀀시 또는 캐리어 프리퀀시 이걸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2분의 a 제곱에 캐피탈 x 오브 f 마이너스 f0 플러스 캐피탈 x 오브 f 마이너스 f0 플러스죠. 이렇게 돼서 결국은 그 전에 스펙트럼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었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듈레이션을 하고 나면 이렇게 쪼개지죠. 그렇죠? 여기가 FC, 여기가 네거티브 FC. 맞습니까? 여기 높이가 B였으면 이제는 2분의 A0 B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파워 스펙트럼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파워 스펙트럼은 사실 이제 에너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앙상블 에버리지 취하면서 그 타임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샘플 패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프로덕트 디바이스로 캐리어를 이런 걸 캐리어라고 해요. 톤 시그널이라고도 하고 컨티뉴어스 웨이브라고도 하는데 요걸 모듈레이션을 하면 어때요? 당연히 아웃풋은 샘플 패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웃풋의 뭐 에너지 스펙트럼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인풋의 파워 스펙트럼이 그냥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또 FC 마이너스 FC 쉬프트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하면 이 녀석이 어떻게 돼요? 4분의 A0 스퀘어가 되면서 뭐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상했던 것과 같이 식이 어디 갔죠? 네, 예상했던 것과 같이 여기 있네요. 4분의 A 제곱에 요 인풋 X의 파워 스펙트럼을 FC로 다 바꿀게요. FC만큼 쉬프트 그 다음에 마이너스 FC만큼 쉬프트한 걸로 다 바뀌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증명을 해봅시다. 뭐 간단해요. 언제나 하는 방법은 파워 스펙트럼, 아웃풋 파워 스펙트럼을 구해보라. 그럼 아웃풋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 오토 코릴레이션은 이렇게 정의가 됐고 각각 y와 yt 플러스 타우를 정의에 따라서 쓰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게 a0 x 코사인 이게 x y 오브 t고요. 그다음 a0 xt 플러스 타우 그다음에 여기 t 플러스 타우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랜덤인 것은 뭐예요? x들밖에 없으니까 이 expectation은 x들로 묶으면 오토 코릴레이션이 되고요. x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트리고노메트릭 아이덴티티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어떻게 되죠?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인데 코사인 빼기 코사인 아니었나요? 네. 코코는 코코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이게 왜 더하기로 돼 있죠? 네. 자, 어쨌거나 알겠어요. 여기가 더하기고 여기가 빼기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서 아닌데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인 게 맞아요. 제 생각에.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합과 차로 되잖아요. 합과 차로. 네.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큰일이에요. 그렇죠? 코사인 A, 코사인 B는 어떻게 돼요? 네, 2분의 코사인 2분의 A 더하기 B. 네, 그냥 A 더하기 B죠. A 더하기 B에 빼기 코사인 A 빼기 B 아니었나요? 네, 큰일이에요. 네. 네, 더하기가 맞아요. 병이에요, 병. 네, 더하기가 맞아요. 네. 네. 비웃지 마세요. 내 나이가 돼 보세요. 네. 자, 어쨌거나. 네, 그래서 이제 합과 차가 되는데 차를 계산하면 여기서 t가 날아가서 타우만 남죠. 그렇죠? 그래서 타우만 남았고요. 여기는 합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하죠? y센 스테이셔너리면 어떻게 돼요? x가 y센 스테이셔너리. 근데 놀랍게도 x가 y센 스테이셔너리라도 어때요? 얘만 맞아요? 얘만 타우의 함수로 되고 여기 t가 있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even if x가 y센 스테이셔너리라도 y는 y센 스테이셔너리가 아니에요. 잠깐 이상한데 지난번에 우리 리니어 시스템으로 필터링 하면 뭐 인풋이 y센 스테이셔너리면 아웃풋이 y센 스테이셔너리 아니었나요? 네. 그때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였어요. 얘는 그냥 리니어 타임 베링이고.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쓰는 순간 벌써 얘는 LTI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 디바이스로 어떤 캐리어를 모듈레이션 하잖아요. 그럼 얘는 리니어인데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의 일종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없던 성분도 생기는 거예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주의를 하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x가 y 센스테이셔너리를 하더라도 어때요? 하더라도 얘만 바뀌죠. 얘만 이렇게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뭐 못할 건 아니죠. 타임 에버리지를 해야죠. 무엇에 대해서? t에 대해서. 그래서 t에 대해서 타임 에버리지 하면 다행히도 요 텀이 없어지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남은 게 요 first 텀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얘를 타우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은 학부 시간에 배운 것과 동일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x의 파워 스펙트럼을 이것도 플러스인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쉬프트 하는데 요 캐리어의 뭐예요? 캐리어의 요 RMS 파워죠. RMS 파워를 곱하고 코사인이 있으니까 그걸 또 둘로 나눠준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요 내용은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막 타이포가 있는데 요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그 도플러 스펙트럼 뭐 이런 거 할 때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그 물리 시간의 도플러 현상을 어떻게 배웠어요? 도플러 현상을. 도플러 물리 시간에 기초 물리학 시간에는 다 그냥 리얼 밸류드 시그널로 막 다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로 이제 다루게 되고 어떻게 하냐면은 주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컴플렉스 밸류드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여러분의 시그널이 있으면 거기에 멀티플리커티브 프로세스가 곱해지는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이 프로덕트 디바이스에서 특히 이 녀석이 어떤 A of T라는 타임 베링 랜덤 프로세스로 이제 바뀔 때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경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X of T 그다음에 여기에 랜덤 프로세스 A of T 여기에 랜덤 프로세스 Y of T. 엄밀히 얘기하면 이 도플러 스프레드, 도플러 프리퀀시 시프트 관련해서는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로 다뤄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는 편의상 그것과 관련이 있는 다 리얼일 때 X, A, Y가 다 리얼일 때로 다뤄보겠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곱해져서 Y가 나왔어요.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Y 파워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의대로 해야죠. 그렇죠? 푸리에 트랜스폼 오브 타임 에버리지 오브 그다음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니까 어때요? yt, yt 플러스 타우 이렇게 써야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y 자리에 a를 넣으니까 여기에 expectation of at, xt, at 플러스 타우, xt 플러스 타우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마음이 급해요. 빨리 챕터 8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챕터 7에서 헤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정이 뭐냐면 A와 X가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을 했어요. X와 A가 인디펜던트하다. 그러면 인디펜던스는 뭐죠? 이런 expectation of product 될 때 인디펜던트한 것들끼리 따로 expectation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번엔 at 플러스 타우 그다음에 곱하기 expectation of xt 플러스 타우.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은 A도 그다음에 X도 Y 센스테이셔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둘 다 된다고 합시다. 그냥 둘 다 Y 센스테이셔널이라고 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뀌죠. 타우 얘도 RXX 타우. 그런데 타임 에버리지를 T에 대해서 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 둘 중에 하나만 Y 센스테이셔널이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T 플러스 타우. 근데 타임 에버리지는 T에서니까 하고 나면 또 얘의 타임 에버리지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 둘 중에 하나만 Y 센스테이셔널이라도 되는 결론이에요. 자, 이렇게 된 거를 자,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고브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푸리에 트랜스폼의 컨볼루션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도플러 쉬프트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가 얘로 인해서 컨볼루션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인풋이 이렇게 굉장히 넓은 밴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이 도플러는
이렇게 네로우한 걸 가졌다고 하면 네로우하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얘도 이만큼 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컨볼루션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얘가 디스펄스가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얘가 디렉 델타 비스무리한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는 엄밀히 얘기하면 얘가 사실 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곱하면 얘가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죠. 맞습니까? 요거를 X의 파워 스펙트럼, 이걸 A의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도플러 현상이 일어나면 뭐 아이오노스피어에 의해서든 대기에 의해서든 아니면 통신 시스템에서 모바일이나 미디엄이나 아니면 뭐 트랜스미터나 이런 리시버나 이런 게 이동할 때 도플러 현상이 실제로 우리 디지털 시그널 입장에서는 이런 도플러 스프레드 현상이 생겨요. 파워 스펙트럼이 스프레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플러 시프트라고 하지 않고 도플러 스프레드가 일어난다라는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말했지만 이 컴플렉스 요 부분은 교과서에서도 여기 이렇게 스타가 달려 있죠. 그 얘기는 옵셔널이고 저도 학부 시간에는 우리 교수님이 다 스킵을 했었고 제가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도 요즘 잘 커버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따로 수업이 있어요.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좀 덜 헷갈리게 하려면 이걸 빼야 되고 그냥 단지 이제 여러분이 그래도 이게 마지막 터미널 코스인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 개의 조인틀리 디스트리뷰티드 되어 있는 랜덤 프로세스의 일종의 합이죠. J 곱해가지고 그래서 J는 스퀘어 루트 오브 네거티브 1이고요. 그래서 얘의 파워 스펙트럼은 얘의 파워 스펙트럼, 얘의 파워 스펙트럼 그리고 얘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그냥 합일 때도 봤었잖아요. 그냥 합일 때도 W 이렇게 해서 봤듯이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 제로고 이게 다 제로 민이면 어떻다고요? 파워 스펙트럼이 합이 됐죠. 그냥.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 돼요. 하여튼 핵심은 여러분이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요. 다만 계산을 할 때 오토 코릴레이션과 크로스 코릴레이션 이런 거 할 때 어떤 게 있었어요? 네, 컴플리멘터리 코릴레이션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컨주게이션을 왼쪽에다 붙여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틸더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하면은 컴플리멘터리 또는 수도 오토 코릴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파워 스펙트럼도 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한 것과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한 것.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이런 게 있고 뭐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언제라도 교수님 애프터 서비스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하면서 물어보면 제가 알려줄 테니까 연락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 끝났어요. 챕터 7은. 챕터 8에 이제 들어갈 거고요. 말했듯이 우리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놨어요. 25페이지까지는 오늘 25페이지까지 하는 게 목표인데 벌써 뭐 시간이 한참 됐네요. 자, 여기서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요까지인데요. 못할 것 같아요. 저기까지. 자, 봅시다. 일단 먼저 이 스토캐스틱 인풋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스토캐스틱 인풋. 그런데 이 스토캐스틱은 제가 랜덤 프로세스 처음에 말할 때도 했지만 그리스어로 랜덤이란 뜻이래요. 그리스어로.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랜덤을 스토캐스틱으로 바꿔서 잘 부르지만 그렇다고 랜덤 베리어블이나 랜덤 벡터를 스토캐스틱 벡터, 스토캐스틱 베리어블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토캐스틱 인풋이 있는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냥 랜덤 프로세스구나. discrete time이든 continuous time이든 discrete parameter든 continuous parameter든 랜덤 프로세스 인풋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는데 참고로 이것은 학부 개론 과목이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만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시스템 위드 스토캐스틱 인풋인데 특히 리니어 시스템 그리고 특히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만 다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던 걸 잠깐 기억을 하면 자, 일단 요거는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한 거부터 하고요. 리니어 엘지브라. 여러분이 리니어 엘지브라 시간에 이제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처음 배웠죠.
그 다음에 여기 시그널 젠 시스템스. 저희 전적과 교수님들은 리니어 알지브라를 전적과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벡터 시그널이 들어가서 벡터 시그널이 나오는 시스템이 있다. 즉 매핑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리니어다 하면은 뭐예요? 어떤 h가 존재해서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이렇게 되는 것.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아이겐 스트럭처, 뭐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아마 이런 박스조차도 이런 블록도조차도 잘 안 그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선형대 수학을 배우고 나서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 세상이 된 세상에서 가장 많이 다룰 일렉트리컬 시스템의 매스메티컬 앱스트랙션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복습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스템은 트리플렛이에요. 그래서 X는 여기서 admissible input,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풋이에요. 시스템이란 것은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박스로 표시하죠. 그러니까 이 박스로 들어갈 수 있는 녀석들의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Y는 박스에서 나올 수 있는 녀석들의 집합이에요. possible outputs. 그리고 매핑 룰이라고 해서 이렇게 컬리그래픽 레터로 M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이다 그러면 요 세 개를 정해 줘야 돼요. 어떤 놈들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놈들이 나올 수 있고 들어간 녀석으로부터 나온 녀석은 어떻게 매핑이 되는가, 룰이 뭔가, 뭐 클로즈드 폼이든 뭐 알고리즘이든 이렇게. 이건 이제 제너럴한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리니어 알지브라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뭐였어요? 인풋과 아웃풋이 finite length 벡터일 때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요 x가 뭐 컴플렉스일 수도 있지만 리얼로 한정할게요. r to the n 디멘셔널 리얼 유클리디안. 그다음에 y가 m 디멘셔널 리얼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인풋 시그널에 대해서 뭐 곱하기 이런 걸 하잖아요. 벡터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는 걸 배우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처음부터 이 인풋 알파벳, 아웃풋 알파벳이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을 벡터 스페이스고 그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또 r을 요 필드로 정의하겠어요. 참고로 요게 컴플렉스, 요게 컴플렉스 이렇게 되면 요것도 컴플렉스로 보통 바꾸죠. 네. 근데 일단 리얼로 하겠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도 말했지만 x가 랭스 n이고요. y가 랭스 m일 때 뭘 보일 수 있죠? 네. 만약에 시스템이 리니어하다고 하면 네. 뭐라고요? 네. h가 m by n 매트리스로서 존재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이렇게 링크해 준다는 거예요. 요거 증명 어떻게 하죠? 이걸 제가 벌써 한 15년 전에 시노미 시스템 처음 가르칠 때 중간고사에 냈어요. 물론 중간고사가 4번 있었으니까 중간고사 1에 냈겠죠. 네, 요즘 그랬다가 여러분이 다 이제 다른 과로 가버려서 안 되죠. 이 증명을 딱 한 명이 했는데 제가 너무 칭찬을 했어요. 너 너무너무 잘한다. 재능이 있어 보이니까 열심히 연구해서 훌륭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가 되어라 그랬더니 제가 수학을 그렇게 잘하나요? 하면서 수학과로 가버렸어요. 수학과 박사로 졸업했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죠 이거? 그러니까 벡터 인 벡터 아웃 시스템인데 리니어 하면 어떤 매트리스가 존재해서 y는 hx다.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그거 사실 리니어리티를 쓰는 거죠. 리니어리티가 뭐죠 여기서? 어떤 xn이 들어가서 yn이 나올 때 이게 시스템이 리니어하다면 여기다가 어떤 알파 n을 곱해도 알파 n이 나와야 되고 이걸 썸해도 또 어떤 썸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요거죠. 인풋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요 서메이션 시그마 알파 n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xn의 매핑인 y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어떻게 해요? 네. 웨이티드 썸의 인풋은 웨이티드 썸의 아웃풋들인 거죠. 맞습니까? 네. 웨이티드 썸이 인풋으로 들어가면 웨이티드 썸이 아웃풋으로 나온다. 이게 리니어 시스템이죠. 네. 자,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기법을 써요. 여기 x를 이렇게 써요. x1 곱하기 1, 0, 0 해서 이렇게 제로까지 있는 이걸 이제 E1이라고 하죠. 우리가 스탠다드 베이시스에 이걸 x2 곱하기 0, 1, 0 이렇게 하고요. 그럼 닷닷닷 해서 이제 x가 랭스가 n이니까 n에
0, 0에서 마지막이 1인 녀석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쓰면 얘는 어떻게 돼요? 아이덴티티 매트리스 곱하기 x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x를 아이덴티티 곱하기 x로 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풀었으면 이렇게 되죠. 아이덴티티 매트리스의 칼럼들을 따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걸 n으로 바꾸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네, n의 1, 1의 n, 네, n의 1 이런 식으로 씁시다. n번째 녀석에 대해서는 그러면 n번째 녀석의 n. 네. 자 이렇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웨이팅을 하죠. 그래서 시그마 알파 n x n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냥 x를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알파를 안 넣어도. 네. 잠시만요. 간단하게 합시다.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x를 집어넣어 주는데 x가 어떻게 됐어요? 시그마로 나타내면 시그마 xi의 1, 0, 그래서 2i죠. 2i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 리니어리티에 의하면 요 서메이션이고 얘는 상수니까 앞으로 뽑아서 나오죠. 이렇게. 그 뭐냐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녀석은 ei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를 넣어서 나온 것을 뭐 h1 이렇게 써봐요. 그래서 hi라고 정의를 해봐요. 얘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또 h1, h2 해서 hn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x1, x2 해서 xn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 전체를 h로 넣으면 이게 hx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런 매트리스 h가 존재해서 이 h는 어떻게 얻어요? 네, 요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나온 리스판스를 컬렉트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은 이제 요게 있잖아요. 요게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운 그 디렉 델타 펑션과 유사해요. 시노미 시스템에서 어떤 걸 했었죠? 이런 걸 했어요. 이제 한정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들어가고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나오는 소위 말해서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으로 우리 관심을 먼저 한정하고 그 다음에 특히 리니어 시스템으로 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리니어리티는 앞서와 동일하게 xn이 들어가서 yn이 나올 때 여기 y예요. 큰일이네. yn이 나올 때 어떻게 하냐면 xn에 알파 n을 곱하고 웨이티드 썸을 해요. 그랬더니 어떻다고요? yn에 알파 n을 곱하고 썸이 된 것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continuous time system의 linearity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도 패럴럴하게 한번 보세요. 지금 요걸 정의했더니 어때요? 요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요걸 정의했더니 뭐가 나와야죠? 뭔가 나와야죠. 여기서처럼 there exists 뭐 h such that 하면서 input output을 연결한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배웠으면 이 식을 봤을 거예요. 다른 교수님한테 배웠으면 아마 바로 그 LTI로 갔을지도 모르는데 자 그럼 요건 어떻게 합니까? 요걸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shifting property를 쓰죠. 그래서 x of t를 어때요? x of 자이를 쓸게요. 자이 위에는 타우 썼지만 그 다음에 델타 t 마이너스 자이 d 자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 상관은 똑같아요. y of t는 자, L of 자, xt인데 xt가 어떻게 됩니까? 인티그랄 x 자이 델타 t 마이너스 자이 d 자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서메이션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게 t 펑션이고 그래서 인티그레이션과 x 자이는 밖으로 나오고요. 여기 L of 델타 t 마이너스 자이 d 자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보세요. L에다가 델타 t 마이너스 자이를 넣는다는 얘기는 뭐죠? 이게 t축이면 이게 t가 자일 때 디렉 델타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 자이에다가 임펄스를 빵 넣었을 때의 아웃풋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ht, 자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자이가 바뀌면 이 시그널이 t의 함수로 다르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면 어때요? ht, 자이에 x 자이, d 자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two variable 펑션이. 앞서 매트리스 h가 존재하는 것과 동일하죠. 거의 방법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이 정도는 학생들이 하겠지 하고 냈다가 이제 오직 한 명만 제가 지나 보니까 이건 저도 이런 건 못했어요. 자기는 못해놓고 이제 막 요구하다가
잘하는 학생을 칭찬해봤더니 수학과로 가버리는 바람에 우리 교수님들이 좋은 학생 놓쳤다고 막 되게 저를 미워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그래서 ht자이는 시스템에다가 델타 로케이티드 앳 자이를 입력했을 때의 아웃풋이에요. 자, 요게 이제 뭐라고요? 리니어 시스템일 때, 컨티뉴어스 타임 리니어일 때고, 여러분은 타임 인베리언트 프로퍼티까지 넣었어요. 타임 인베리언트는 뭐죠? 데피니션이 사실 이게 데피니션이 아니고 이건 렘마예요. 네, 데피니션은 어떻게 되죠? 타임 인베리언트라는 것은 뭐냐면 x of t가 들어가서 y of t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implies 델타 x t 마이너스 t0는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y t 마이너스 t0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네, 모든 x of t에 대해서 어드미서블한. 그러면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퍼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입력을 여기 어떤 5초에서 빵 넣었더니 리스판스가 예를 들어서 이게 5초고요.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건 델타 t-5가 되고요. 얘는 h t,5가 되죠. 앞서 말한 대로 하면.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떤 다른 시간으로 바꿔요. 1에다가 빵 하고 넣었어요. 델타 t-1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타임 인베리언스에 따르면 얘가 쉬프트 돼서 여기 1인데부터 이렇게 나와야죠.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보면 얘랑 관계가 어떻게 돼요? 얘는 h t,5를 어때요? 왼쪽으로 쉬프트 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요 아규먼트에서 요걸 뺀 것. 그것이 중요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ht0를 ht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얘는 two variable function이고 얘는 single variable function이라서 이 두 개가 다르지만 우리 왜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auto correlation function, y-sense stationary auto correlation function 정의할 때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고 나면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얻은 건 뭐예요? CT, LTI 시스템의 인풋 아웃풋은 어때요? 어떤 펑션 HT가 존재해서 인풋과 그 HT의 컨볼루션으로 아웃풋이 정의된다. 이게 컨볼루션 티어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많은 학생들은 이걸 안 다룰지도 모르지만 뭐 소자하는 학생들은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앉아 있는 학생들은 대체로 이제 시스템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인데 그러면 이 행렬로 여러분이 거의 다루게 돼요. 이제는 이게 사실 인티그랄 이런 거 할 일이 잘 없어요. 오히려 그랬을 때 오히려 매트리스로 다룰 때는 여러분이 일반적인 리니어 시스템 다루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LTI 시스템이 아니라 리니어 시스템 다루는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면 컨트롤 전공하는 학생들은 특히 리니어 시스템 디어리를 이제 QE에서 퀄리파잉 이그잼에서도 또 보게 되죠. 그리고 통신하는 학생들이나 신호체내하는 학생들도 우리는 저쪽이 더 맞아 그러면서 선택을 할 때 리니어 시스템 과목을 하는데 가보면 다 이런 타임 베링 시스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요 식을 다시 이제 배우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잘 구별하세요. 여기서 요걸 t-타우로 싹 바꾸면 여러분이 아는 컨볼루션 인티그럴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리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스토캐스틱 인풋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LTI로 한정할게요. 대학원 가서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 보세요. 자, 그러면 자, 아웃풋 어떻게 될까요? 아웃풋. 샘플 패스 바이 샘플 패스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야죠? 네, 잠깐만요. 네, 여기는 여기 하고 해야 되나? 잠시만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되네요. 자, 그래서 컨볼루션 디어렘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또 시노미 시스템에서 계속 푸리에 어널리시스를 했잖아요. 사실 푸리에 어널리시스가 유효한 이유는 우리가 LTI 시스템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리니어 시스템으로 바꾸기만 해도 푸리에 어널리시스 하기가 아주 복잡해져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 이렇게 정의되는데 요거를 양변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피탈 Y 오브 F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대입해서 쭉쭉쭉쭉 계산하면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죠. 여러분 이거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컨볼루션이 프로덕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이 x of t를 이렇게 톤 시그널 프리퀀시가 f0라고 합시다. f0 f0인 것을 넣으면 어때요? 이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x of f가 어떻게 되죠?
얘가 델타 오브 f 마이너스 f 제로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스템에다가 인가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 앞에 컨볼루션 프로퍼티에다 넣어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 곱이 되니까 x of f times 델타 오브 f 마이너스 f 제로인데 주의할 것은 뭐예요? 요 녀석 생긴 모양을 보면 얘가 x of f 제로 델타 f 마이너스 f 제로로 바뀌고 따라서 이제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보면 뭐가 됩니까? x of f 제로에 e to the j 2파이 f 제로 t가 나오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그 왜 서킷 시간에 했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도 했는데 이렇게 박스에다가 안에다가 어떤 RLC 서킷을 주고는 단자 두 개만 딱 주고 어떻게 해요? 얘의 임피던스를 구하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기기 가지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톤을 집어넣어서 코사인 펑션을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 나오는 인풋 아웃풋을 비교를 하죠. 주파수를 쫙 바꾸면서 그림을 그려서 얘가 어떻게 되겠구나. 프리퀀시 리스판스, 페이즈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걸 보는 거죠. 매그니튜드 리스판스, 페이즈 리스판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F0를 수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스킵을 할게요. 자, 그런데 이 확률비 랜덤 프로세스 시간에는 우리가 이 RLC 서킷으로 리니어 컨스탄트 코에피션트 디퍼런스 이퀘이션 또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되어 있는 걸 잘 안 다루고 그냥 많은 경우에 아이디얼한 경우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이디얼 로 패스 시스템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돼 있죠. 아이디얼 밴드 패스 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다 리얼로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dB 밴드위스 이런 거는 넌 아이디얼일 때. 하지만 어떻게 해요? 피크로부터 그래서 3dB 깎은 다음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언제 터치하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3dB 밴드위스라고 부르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노이즈 밴드위스는 이제 또 나올 거예요. 좀 이따가. 그래서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제어 시간에는 특히 이제 코잘 필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어때요? 임펄스 리스판스가 right sided가 되도록 뭘 만들고 그러죠. 일부러 딜레이를 주든가 안 되면 equal 0 for all t negative 이렇게 돼야지 이게 렘마죠. 코잘 if and only if 뭐 이렇게 되잖아요. LTI일 때. 네, 이런 걸 배웠어요. 자, 근데 이제 시노미 시스템을 다시 할 건 아니니까 바이보 스터빌러티와 absolutely integrability of impulse response가 같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어쨌든 리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스토캐스틱 인풋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방금 말했듯이 디터미니스틱일 때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죠. 그 다음에 컨볼루션은 서로 순서를 바꿔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스토캐스틱 인풋 X가 들어가요. 그때 출력, LTI 시스템의 출력이에요. 그러면 Y of T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서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러분이 요 샘플 패스 하나 어떤 S0에 대해서 생각하면 XT S0 뭐 다를 바 없죠. 샘플 패스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런데 어쨌든 S를 드랍하고 나서 생각하면 여기 잘 보세요. 얘가 뭐죠? 자의를 쭉 바꾸면 몇 개의 랜덤 베리어블들을 다뤄야 돼요. 요 T를 어느 한순간에 픽스해 놓고 한순간에 딱 보려고 하면 여기도 있지만 uncountably infinite 개의 jointly distributed random variables parameterized 자의들을 어때요? 웨이팅을 줘가지고 인티그랄을 해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컨버전스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랜덤 시퀀스의 컨버전스. 그런 개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인티그레이션인데 우리가 이 캘큘러스도 스토캐스틱 캘큘러스라는 게 필요해요. 스토캐스틱 캘큘러스. 그러니까 랜덤 시그널에 대한 캘큘러스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간단한 게 민 스퀘어 캘큘러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간단해요. 그냥 민이 있고요. 스퀘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미트 뭐를 보내서 0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랜덤 프로세스가 t0에서 민 스퀘어 컨티뉴어스 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x of t는 t를 바꾸면 어때요? 랜덤 베리어블들이 되죠. 얘는 이제 이미 픽스되어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고 t0 픽스하면 그래서 뭐냐면 이게 t가 t0로 가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요 expectation이 0로 가면
어때요? x of t가 t0에서 mean square continuous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 관계식이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부르냐면 x of t가 x of t0가 x of t의 t가 t0로 갈 때의 limit in the mean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의하세요. 이거는 리미트고요. 이건 limit in the mean이에요. limit in the mean. 알겠죠? 그래서 얘와 얘가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실 요 노테이션은 어떤 뜻이라고요?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ontinuity 얘기하고 나면 이제 한 포인트에서 continuous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모든 t에서 continuous하다. 그럼 어떻게 하죠? 뭐 똑같은 경우로 하면 되죠. 모든 t0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디터미니스틱 펑션 할 때랑 동일해요. xt 플러스 엡실론 빼기 xt 하고요. 분모를 엡실론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엡실론을 잠깐만요. 일단 요거부터 할까요? t0부터 할까요? 네, t0부터 합시다. 헷갈리니까. 어떤 t0는 픽스해 놨어요. 하지만 엡실론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얘는 서로 다른 랜덤 베리어블들이 쭉 들어가게 되죠. 맞아요? 얘는 고정돼 있고 맞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렇게 했을 때 요게 랜덤 베리어블이잖아요. 맞아요? 엡실론을 바꿀 때마다 달라지는 랜덤 베리어블인데 이 랜덤 베리어블이 엡실론을 0으로 보냈더니 어떤 다른 랜덤 베리어블로 수렴하는데 어떤 다른 랜덤 베리어블과의 민 스퀘어 값이 제로로 가는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편의상 x 프라임 xt0라고 불러봅시다. 그런데 어쨌든 얘가 0으로 가면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x 프라임 t는 limit in the mean of 요 녀석이라고 부를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럴 때 그러면 이게 만약 존재하면 right hand side가 존재하면 left hand side를 the mean square derivative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우리가 봤듯이 요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요 t0에서 하나 구하기 위해서 이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이제 이 인티그레이션을 리만 인티그랄로 보느냐 르벡 인티그랄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간단하게 리만 인티그랄로 본다면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공간을 파티셔닝을 한 다음에 어때요? 점점 더 잘게 리파인을 하죠. 그 파티셔닝을. 그렇게 하면서 또 수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너무 복잡해서 지금 이건 뺐어요. 그래서 어쨌든 민 스퀘어 인티그랄이란 것도 존재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어요. A에서 B까지 xt dt. 이건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죠. 어떤 이것도 뭐 equality in the mean square sense 이렇게 하면 mean square calculus로 정의한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중에서 이제 어떻게 커리어가 많이 바뀌어서 나중에 그 금융공학 이런 걸 하게 될지 몰라요. 금융공학적 상품 이런 거 개발하는 부서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참고로 예전에는 랜덤 프로세스를 수학과에서도 잘 안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금융공학 하는 사람들이 전자과 학생들을 많이 뽑아갔어요. 왜냐하면 랜덤 프로세스 수업이 필수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면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확률부터 언제 가르쳐요? 랜덤 프로세스 배운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게 훨씬 편하지. 그래서 이 랜덤 프로세스를 배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이제 스토캐스틱 캘큘러스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미분하고 이런 접근하고. 근데 그 중에서 민 스퀘어 캘큘러스는 정말 간단한 거예요. 이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미분 관련해서 뭐 이토 캘큘러스라는 게 있어요. 주로 이제 미분 적분 관련된 건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붙은 캘큘러스가 있어요. 랜덤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참고로 이런 것들은 저도 잘은 모르는데 보면은 여러분이 있잖아요. 보면은 알아먹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민스퀘어 캘큘러스도 제가 소개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자세히 안 가르치고.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이 그 convergence over sequence of random variables 요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뺐지만 convergence of sequence of random variables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되고 거기 보면 뭐 almost sure convergence 뭐 in the piece mean convergence in probability in distribution 그래서 왜 central limit theorem은 in distribution이고 weak law of large numbers는 in probability고 strong law는 almost sure convergence고 이런 말들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뭐 graduate 레벨 코스라든가 이런 데서 좀 들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세요. 자, 이제 다시 노트로 돌아와서 원래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뭐 LTI 시스템이 있고 입력 X가 주어지고 출력 Y가 나올 텐데 지금 이런 거예요. 자 얘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를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임의의 H of T가 주어지면 아웃풋을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어요. 참고로 랜덤 프로세스 풀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려면 뭘 썼어요? 콜모고로프의 익스텐션 티어럼을 썼죠. 임의의 캐피탈 N을 고르고 샘플링할 인스턴스 N개를 뽑아서 N개의 랜덤 베리어블로 벡터를 만들었을 때 걔의 뭐 CDF나 PDF나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조인트 다 알려줘야죠. 근데 그게 주어지더라도 이거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말했지만 이게 웨이티드 인티그랄이잖아요. 여기도 있지만 웨이티드 인티그랄. 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얘를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손으로 할 수 있어요. H of T가 뭐 이렇게 생긴 거다 할 때 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경우가 아니면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partial 캐릭터라이제이션인데 제일 간단한 게 뭐죠? 얘의 mean auto correlation 펑션을 타임 도메인상에서 구하는 것, 그 다음에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할 것은 뭐냐면 이 챕터 8에서 할 것은 뭐냐면 LTI 시스템으로 스토캐스틱 인풋을 필터링 할 때 출력에서의 mean이 어떻게 되느냐, mean 프로세스가, 그 다음에 오토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파워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 걸 하겠죠. 자 봅시다. 자, expectation of y of t는 여기서 컨볼루션이니까 이 컨볼루션 인티그랄 식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expectation은 이제 끌고 들어가죠. 그래서 랜덤한 녀석에다가 딱 갖다 붙인 거예요. 자 이러고 나면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별거 아니죠. 그냥 x의 min 펑션을 t-자이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심지어 우리가 x가 y 센스테이셔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칸스탄트죠. 그러니까 칸스탄트를 이렇게 뽑아 나오는 거예요. 네. 칸스탄트가 뽑혀 나오면서 그냥 인풋의 민에다가 임펄스 리스판스의 인티그랄로 출력의 민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웃풋 오토 코릴레이션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냥 파워만 계산해 봅시다. 참고로 그냥 스퀘어를 해도 되지만 컴플렉스 밸류드일 때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니까 그냥 이 과목에서는 아니고 일단 붙여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는 게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좋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컴플렉스 밸류드 어떤 밸류 z의 모듈러스 스퀘어죠. 앱솔루트 밸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앞에 거에다가 칸주깃을 곱하겠어요. 무조건.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얘를 결국은 y of t 곱하기 칸주기 곱하기 y of t로 쓰고요. 앞에 거를 이렇게 쓴 거예요.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건 t의 함수니까 여기 t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인티그레이션 베리어블은 얘와 여기서 다른 걸 골랐어요.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기말고사에 반드시 한 문제 낼 거예요. 이거 안 바꾸면 틀리는 문제로. 뭐를 보이시오일 텐데 이거 안 바꿔놓고는 보이면 제가 쫙 그어버릴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반드시 다른 베리어블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컨주게이션을 이렇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또 익스펙테이션을 x로 묶는 거죠. 이렇게. 그러고 나면 얘는 뭐예요? 얘는 뭐 정의대로 그냥 r sub xx 본래는 어떻게 돼요? 본래는 y 센스테이션이가 아니면 얘가 r sub xx에 t-자이1, t-자이2인데 만약에 인풋이 y 센스테이션이 하면 그리고 이제 학부 때는 주로 그런 것만 다루니까 얘가 어떤 싱글 베리어블 오토 코릴레이션의 오른쪽 빼기 왼쪽 따라서 자이1 빼기 자이2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써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파워를 계산하려면 아웃풋 파워를 하려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맞아요. 제로에서 이밸류에이션한 그 x의 파워만으로 부족하죠. 요게 다 필요하잖아요. 지금 자이1, 자이2 축에서 맞습니까? 다 적분을 해야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맞아요?
이 필터 함수뿐만 아니라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전체가 다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인풋을 ysense stationary로 했더니 여기 t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웃풋도 컨스탄트구나 라는 건 알았어요. 맞습니까? 다만 아웃풋이 컨스탄트긴 하지만 오토 코릴레이션의 제로 말고도 밸류를 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합시다.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해 주시고요. 없는 학생들은 학번 이름 쓰시고 퇴실하시면 됩니다.